예, 오늘장 키포인트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미증시는 조금 눈치를 많이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이죠. 이제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내일 새벽인데요. 일단 결정도 나고 그보다는 이제 연준 의장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 이것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가 뭐가 나오든 간에 주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죠. 현실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조금씩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 최근 하루 이틀은 약간 멈춰 있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추세에서 과연 금리에 대한 인상을 언제라도 다시 한번 시사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이 관심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테이퍼링이나 그러지 않습니까? 자산 매입의 축소에 대한 또 언급을 할지 안 할지 뭐 이런 얘기들이 관전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 좀 시장에서 원하는 바로 나오면 또 주가 올라갈 수도 있고 또 반대 방향으로 나오면 또 주가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항상 FOMC 열리기 전에는 하루 이틀은 관망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어제도 그런 비슷한 모습이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좀 강보합이었지만 그동안 상대적으로 강했던 S&P 500과 다우지수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상 다우지수는 어저께까지 7일 연속 올라갔거든요. 그것도 작년 9월이 처음이고요. 만약 오늘까지 올라갔으면 8일 연속 상승이 연일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8일 연속 올라가면 이제 과열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런 뭐 같은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상대적으로 숨차니까 좀 쉬는 정도였어요. 네, 그럴 수도 있죠. 예. 오늘 상대적으로 이제 기술주들이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특징이 되겠고요. 특히 빅테크주 중에서는 애플이나 알파벳, 아마존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반등했는데요. 특히 애플은요, 최근 들어서 그런 빅5 중에서 가장 많이 조정을 받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요. 에버코에서 목표 주가를 오히려 좀 $10 정도 올려가는 모습이었고요. 계속해서 애플은 아시다시피 워낙 돈을 잘 벌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현금을 쌓아두지 않겠다는 소위 선언을 벌써 2년 전에 했거든요. 그러니까 캐시에 대해서 뉴트럴하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얼추 지금 얼추 한 250조 원을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현금이 많은 현금 부자 기업이니까 더 이상 늘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 막 투자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자사주를 사거나 배당을 주는데요. 그래서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데요. 자사주가 2025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에버코에서 현재 주식 수량이 25% 정도 줄어들 거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는 사람도 있다. 물론 장기적인 얘기지만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야, 그럼 애플 지금 사야 되나요? 저는 늘 이렇게 똑같은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저는 딱 물어봅니다. 삼성전자 쓰시냐고, 핸드폰은요. 삼성전자 쓰시냐, 아이폰 쓰시냐 그러면 삼성전자 쓰시는 분은 저는 웬만하면 사지 말라 그럽니다. 다만 아이폰을 쓰신 분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태까지 보면. 다음에도 아이폰 쓰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사시라 그러죠. 언제 사냐 그러면 저는 항상 오늘 밤에 사시라고 얘기하거든요. 사실 어저께도 그런 모험이 있었는데 어저께도 똑같은 소리 했습니다. 오늘 밤에 사시라고. 그러니까 똑같은 관점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알파벳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의 지주회사 이름이 알파벳입니다. 그래서 상장 이름은 알파벳이고 심벌은 구글을 GOOGL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지금 소위 빅5 중에서는 가장 사상 최고가에 근접해 있고 이번 시장에서 가장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럼 보시다시피 이건 뭐 사상 최고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마존도 좀 반등한 모습이 특징이면서 오늘 이 어떤 기술주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좀 분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가 매수가 많이 기술주로 유입됐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자,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1년 전에 대비했을 때 경제 회복 추세가 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딱 1년 전에 보시면 1년 전에 그러니까 딱 오늘이 맞추면 1년 전이 다우지수도 그렇고 그리고 S&P 500, 나스닥 모두 12% 이상 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딱 1년 된 날입니다. 그래서 그 1년 된 날이 결국 주식시장에서는 블랙 먼데이 있지 않습니까? 1987년에 그날 하루 23%가 주가 떨어진 날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후로 이제 최대폭 떨어진 날인데요. 어찌됐건 그 이후에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소매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다만 이제 지난달에는 2월 달에는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예상은 마이너스 보합 정도로 생각했는데 마이너스 3%인데 벌써 이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기억을 되살려 보면 미국에 진짜 남부지방 엄청 눈이 오고 추워갖고 막 바깥에 못 나가고
우리를 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기가 끊겨갖고 지금 며칠 동안 난방도 못하고. 그래서 난방 조그만 그 모닥불이나 그냥 파이어플레이스 같은 거 켜놓고 온 가족이 담요 쓰고. 그럼 뉴스 보신 분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소매 판매가 나옵니까? 그래서 좀 줄어들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시장과 관련해서는 흔히 많은 분들이 이제 정확한 표현은 옵션으로 만든 변동성 지표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흔히 얘기해서 공포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1년 만에 처음으로 2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공포지수가 20 이하가 가면 소위 기관 투자가 좀 안전성을 중시하는 기관 투자가도 좀 주식을 살 수 있는 여력으로 간다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떤 오늘 공포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경제지표 관련해서는 역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OECD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 전 세계 주요 지역에 경제 전망을 다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5.7% 경제 성장률을 전 세계에 맞춰놨고요. 미국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이 올린 나라가 되겠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금년 4분기의 경제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4분기를 8%를 제시하고 있는데 월가 평균이 4%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높이 올려놨고요. 평균 2배네요. 네, 그렇죠. 더더구나 고용지표 같은 것도 실업률을 올해 4.1%, 4%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4% 하면 완전 고용입니다. 4% 완전 고용이 나면 금리는 2% 위에 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어찌됐건 경제성장률이 8%랑 그 물가 상승률 2% 언저리 나오고 이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이거는 미국에서 예, 특히, 이건 물론 예전에 2차 세계대전 지나고 전후에 있어갖고 그랬지만 1951년 이후 70년 만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국 경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회복되고 있고 최소한 회복이 안 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 거기에 좀 방점을 찍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기대 인플레이션도 뭐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막 튀면서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경제 회복이 지금 중국보다 빠르게 이제 뒤따라서 막 붙고 있다 이런 최근의 흐름이고요. 이제 국내에서는 보면 LG화학, SK이노베이션 어제 급락했잖아요. 네네. 폭스바겐 뭐라 해 쇼크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영향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그 폭스바겐도 마찬가지, 그리고 테슬라도 마찬가지 이러다 보니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냥 대한민국에서 그냥 일상 생활 하시는 분들도 엄청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 배터리 하면 배터리고 충전이면 충전이죠. 그러니까 핸드폰에 안에 들어가 있는 배터리가 무슨 어떤 거로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현대차 이런 것들, 테슬라 예. 타시는 분들도 그 안에 전지가 충전하는 전지가 뭐가 되는지 뭐 그렇게 아는 분이 뭐 있겠습니까? 많은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걸 갖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9월, 10월 때 그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데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수많은 그 이상한 배터리, 뭐 전고체, 뭐 배터리다 뭐 이런 얘기 엄청 들었잖아요. 저도 꽤 업계에 있었지만 10분 정도 듣고 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듣고 정확하게 표현하신 분이 대한민국에 몇 분이 있겠을까 생각하는데요. 어저께 이제 또 하나 그런 게 나온 거죠. 각형 전지라고 이제 한다고 합니다. 각형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스퀘어 같이 다 각이 진 거겠죠. 기존에 이제 LG화학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삼성이나 이런 것들이 뭐 원형으로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원형이 있고 파우치 있고 막 비닐팩에 담긴 거 같은 거. 그러니까 원형 있고 파우치 있고 각형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아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본질적으로 큰 중요성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거는 폭스바겐이 이제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된 거가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거죠. 폭스바겐이 영원히 자기네가 우리나라 같은 뭐 LG화학이 됐건 아니면 삼성이 됐건 중국의 수많은 배터리 업체를 계속해서 이용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만약 사업을 하시면 중요 핵심 부품을 자기네가 직접 만들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생기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찌됐건 주시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 흥국증권은 2025년까지요. 한국 2차 전지 업체들의 폭스바겐의 점유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상당히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겠죠. 2025년까지 그런 일이 벌어지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점유율이 줄겠는데요. 반면에 KB증권과 미래에셋은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폭스바겐의 계획대로요. 내재야 되더라도 자기네가 직접 만들더라도 2030년 예상 수요의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미래에셋은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배터리 셀의 핵심은 어떤 케이스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형태로 담느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적인 아이디어는 없지만
이 미래에셋 자료를 보면 LG화학이나 삼성에스테가 또 투자하고 그러면 그거 만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게 문제가 되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실 그런 단기적인 이슈보다 오늘까지 주가 보정보들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되겠고요. 누가 뭐래도 한 2025년까지는 지금 시장은 수요자 시장이 아니라 공급자 시장이라는 걸로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상당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들이지만 아크인베스트 같은 경우에서 예측은 이렇습니다. 전기차 시장이요. 작년 220만 대, 230만 대거든요. 2025년에 전 세계 4천만 대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연평균 몇 % 커지는 건지 혹시 계산되시겠습니까? 그걸 그대로 계산하면 연평균 82%씩 전기차량이 커지는 겁니다. 그럼 배터리도 그만큼 필요한 거거든요. 어느 업체가 만들던 간에.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는 이제 뭐 협업을 한다고 그랬지만 예. 현대차도 그전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자기네 직접 만들까? 다른 나라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하겠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흐름이라고 보겠고요. 중요한 것은 배터리 시장 공급 부족은 계속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LG화학은 저는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두 개를 사라 그러면 하나를 사라면 삼성전자를 사겠고요. 하나 더 사라면 LG화학 사겠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LG화학이 그럼 배터리 탑픽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전기 자동차 글로벌 판매 비중 보면 작년에 1위가 테슬라 20% 정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이 제너럴 모터스, 바짝 뒤쫓고 있는 게 폭스바겐. 그러니까 한 10%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보니까 무시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체 전기차 시장이 차지하는, 그러니까 전체 전기차 시장 자체가 막 성장을 하고 있는데 한 기업에 좀 주목을 해야 되냐 이런데 이제 좀 문제점을 제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업을 잘 되는 그 가끔 보면 TV 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음식점도 그냥 뭐 갑부들이 돼 갖고 그렇게 혼자 장사하고 사업해서 큰데 보면 항상 제가 보면 항상 그 옆에 농장을 가면서 직접 야채를 다 채소를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오늘 장 키포인트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